무릎 관절 통증 잡기 위해서는 관절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관절에 관련된 퀴즈 몇 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자, 첫 번째입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면 관절염이 시작됐다는 증거다. OX 정답은 뭘까요? 저는 O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도 무릎에서 이렇게 뚝뚝 소리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네. 맞죠, 신 교수님? 예, 정답은 X입니다. 아니에요? 그래요? 네. 우리가 무릎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는 아주 흔한 증상이죠. 무릎뿐만이 아니라 다른 관절에서도 소리가 나기도 하고 저희가 이렇게 딱딱 소리를 일부러 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소리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아, 특히나 통증이 없는 소리는 심지어 무시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다만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소리가 날 때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매우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쪼그려 앉았는데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무릎 뒤쪽이 통증이 갑자기 생겼다. 그래서 못 움직이겠다. 이런 경우에는 연골판 파열이 생긴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빨리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시린 경우는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특히 구두 같은 거 신으면 밤에 자기 전에 무릎이 막 그렇게 시릴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도 관절염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저 교수님? 밤에 시리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밤에는 이제 다른 자극이 없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예민해서 잘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 네. 이제 낮에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관절이 또 증가한다든지 그런 이제 관절의 압력이 올라가서 통증을 잘 느낄 수가 있고 또 이제 뭐 무리하다 보면 이제 관절 주변 조직들이 손상된 걸 이제 밤에 잘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어서 관절에 대한 OX 퀴즈 두 번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절염은 너무 많이 써서 생기는 병이다. 따라서 관절염이 생기면 관절은 안 쓰는 게 좋다. OX 뭘까요? O입니다. 네, 관절은 너무 많이 써서 연골이 마르고 닳아서 생기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이 정답일 것 같아요. 그렇죠, 박 교수님? 정답.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관절 많이 써서 쉬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렇죠. 사실 이제 관절이 많이 부으면은 제가 움직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적절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관절은 안 움직이고 있으면 관절 안에 있는 연골은 혈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움직이면서 스펀지처럼 거기에 영양분이 공급하고 노폐물이 나오는데 그런 작용이 안 되고요. 또 관절 주변 조직을 안 쓰면은 유연성이 떨어지고 근육 약화가 되기 때문에 적절한 움직임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군요. 적절한 움직임이 오히려 관절에 좋다라는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퀴즈 함께 볼까요? 좋은 약이나 영양제를 먹으면 연골이 재생된다. 이거 이건 궁금하다. 어떨까요? 네. 예, 저는 이거 연골은 이런 거를 저 봤었을 때 저도 뭐 상어인가 뭔가 제가 이거를 좀 먹는데 네. 연골 그 영양제를 좀 먹고 있거든요. 그 연골은 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네. 네네. 오늘은 촉이 조금 안 좋으시네요. 그래요? 틀렸고요. 네, 사실은 한 번 닳고 망가진 연골은 재생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관절염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관절이 닳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 관절 바깥쪽에 보호해주는 그 연골이 이제 감소한 그런 상태거든요. 오. 근데 문제는 연골은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나면 피가 나고 딱지가 않고 그 안에서 새 피부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서 재생되는 그렇죠. 과정이 있는데 연골은 이런 혈액 공급을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없어지면 그러니까 다시 재생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이런 그 연골 성분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먹었을 때 연골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그럼 제가 그 먹고 있는 그 관절 영양제는 그 뭔가요, 그럼요? 그러게요. 아까 그 예, 상어 예. 영양제 그럼 드신다고. 먹을 필요가 없는 건가요? 비쌀 교수님? 텐데. 사실은 이러한 종류의 이제 영양제가 가짜라는 게 아니라 효과가 조금 다른 쪽으로 이제 전해졌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실은 건강기능식품들이 허가를 받았는데 대부분 이런 관절염에 대한 통증들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이제 무슨 뭐 상어 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납니다만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혈액 순환을 좀 도와주거나 주변에 있는 근육 조직 이런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줄어드는 건 맞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연골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하다. 틀린 말이다. 이렇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희 할머니는 연골이 다 닳아서 수술을 받으셨고 네. 저희 아버지는 가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오시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교수님?
네, 우리가 연골 주사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네. 우리가 연골 주사라고 하는 거는 연골을 갖다 무릎에 넣어주는 거는 아니고요. 연골의 성분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히알루론산이라는 것을 주사액으로 만들어서 관절 안에다 넣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연골이 꼭 재생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실험실에서는 연골이 재생된다는 보고는 있는데요. 임상적으로 봤을 때 사실 연골이 재생된다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은 부족해 보입니다. 네. 다만 이런 연골 성분을 관절 안에 넣게 되면은 윤활제 역할을 해서 무릎이 부드러워지면서 기능이 회복되니까 이런 것들이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효과들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연골 주사 같은 것들은요, 말기 관절염에서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초기나 중기 관절염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관절염 주사는 초기와 중기에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퀴즈 볼 텐데요. 관절염 아프신 분들 이거 많이 드시더라고요. 함께 볼게요. 저도 참 좋아합니다, 이거. 도가니탕을 먹으면 관절에 도움이 될까요? OX. 당연한 거 아닌가 이거? 네. 그럼 일단은 X로 했습니다. 제 이 경험과 네. 상식으로는 당연히 도가니 이거 도움이 되죠. 근데 제가 지금 계속 X 해가지고 오해가지고 X가 지금 나왔는데 네. 제 촉으로 그냥 X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찍었는데 정답은? 네, 맞아요. 이번에 촉이 좋으십니다. 잘 찍었네요. 사실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뭐 저한테도 도가니 즐겨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맛있어서 먹는다 그러면 동의하는데요. 네. 관절에 도움이 됐냐고 물어보면 사실 X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동안 유행했었던 콜라겐도 그렇고 이런 무릎 연골. 그래서 마치 다른 동물의 그것을 이제 먹으면 내 것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런 것들은 구조가 굉장히 큰 덩어리입니다. 큰 덩어리인데 먹으면 입에서 소화가 되고 위장에 흡수가 될 때는 조각조각이 나서 단편적인 이제 요소들로 분해가 되는데 그게 다시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 가서 합체가 될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먹으면 좋을 거라는 믿음은 있지만 증거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보통 무릎이 시리거나 그러면 곰탕을 끓여 먹거나 아니면 도가니탕 막 먹긴 하는데 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였네요. 그럼 이어서요. 퀴즈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O자 다리가 있잖아요. 네. 그런 다리는 관절염이 잘 생긴다. OX 아,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저 X입니다. 뭐 오다리라고 해서 관절염이 잘 걸릴까요, 교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정답이고요. 사실은 이제 OX 다리는 태어나면서 이제 그런 유전적인 요소 때문에 그렇게 변형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약간의 O나 X 자리가 앞으로 관절염이 생길 거냐 이걸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근데 원래 똑바른 다리였는데 O자나 X자가 됐다 나이가 들면서 이건 이제 관절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관절염은 안쪽, 무릎의 안쪽이 많이 닳기 때문에 또 골밀도가 떨어지는 골다공증 되는 나이가 되면은 더 그게 이제 뼈까지 문제가 돼서 사진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O자형 다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뚱거리게 걷게 되고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진 찍어 엑스레이 찍으면 저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관절염이 있기 때문에 검사하고 치료받으시는 게 맞겠죠. 저렇게 O자 다리 엑스레이 사진으로 보니까 뭔가 피부로 더 확 와닿고 그러게요.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망가진 관절이 재생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도가니도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맛만 좋고 그러니까요. 그럼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다 저렇게 되는 거예요, 심 교수님? 아이고 요즘에 의술이 얼마나 발달됐는데요. 듣고 싶은 말이었어요. 우리가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는 노화 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거나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노력하고 운동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 진행 과정을 천천히 만들거나 아니면 예방할 수는 있는 겁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변형이 와서 오다리가 심해지는 상황까지 가는 거는 10년, 20년 오랜 기간을 방치해서 생기는 것들이고요. 저희가 그 전에 미리 노력하고 운동하고 예방하면은요 저렇게까지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딱 발견을 해서 치료를 빨리 시작해야지 속도를 늦출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좀 병원에 빨리 가시는 게 좋을까요, 박 교수님? 예, 그 초기 이런 증상을 가지고 좀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자가 진단이라고 할까.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몇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한번 화면에 보시면 한 7가지 정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걸으면 또 아프고 뭐 이런 증상이 있는데
화면에 보시는 이런 것 중에서 뭐 전혀 없거나 한 개 정도만 있다. 이럴 때는 한 20대, 30대 건강한 관절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한 서너 개가 있다 그러면 한 40대 정도? 네. 그런데 이제 뭐 한 네다섯 개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는 관절염이 시작이 된다 생각하시고 여섯 개 이상이다 이러면 이제 많이 퇴행성 변화 꼭 나이가 들어서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네. 본인 관절이 노화가 많이 됐다. 그러니까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4개 이상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관절염 통증을 줄여주고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트레이너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꾸준한 관리는 운동만 한 게 없죠. 자, 네. 예.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운동일까요? 네, 무릎 관절염에 좋은 운동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 네. 마찬가지로 의자에 앉아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를 하나씩 들어주시고요. 밴드로. 예. 그리고 무릎이 정렬이 깨지면은 가장 관절염이 심해집니다. 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계단을 오를 때, 내릴 때 많이 정렬이 깨지시는데 맞아요. 어떤 식으로 그렇죠. 깨지시냐면 파산할 때 특히 그렇죠. 아프죠. 근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똑바로 걸어 다니세요. 네. 근데 이제 계단 오를 때 내릴 때 한번 자기 무릎을 한번 지켜보시면 되는데 내려올 때 특히 무릎이 안쪽으로 내려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한번 이제 대퇴골이 꺾이면서 네. 연골을 많이 손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무릎을 정렬을 유지하는 힘을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밴드를 이용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네. 밴드를 무릎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감아주세요. 이렇게 감아주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한쪽 발은 앞으로, 한쪽 발은 뒤로 놔주시고 그래서 그대로 의자에서 일어나 주시는 겁니다. 네. 맞죠? 이렇게 일어나신 상태에서 그대로 밴드를 안쪽으로 당겨주세요. 반대로 당기는 거예요. 그렇죠. 안쪽으로 쭉 당겨주면은 어? 무릎이 자연스럽게 이 당기는 힘에 따라가면 이렇게 되겠죠. 네. 안쪽으로 안쪽으로 꺾이게 되는데 예, 예. 꺾이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벌려주시는 거예요. 자기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5초 들어가지 말고 그렇죠. 쫙 펴주는 거군요. 그렇죠. 5초 정도 버텨주시면 밀어내는 됩니다. 느낌으로. 그렇죠. 예,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잠깐 앉았다가 힘드니까요. 다시 한번 일어나서 5초.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이거 하시면은 하실 때 자꾸 뒤쪽으로 체중이 쏠리실 거예요. 힘드니까 당연히. 네. 예, 예. 그래서 앞쪽에 아, 체중을 주시고 5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앉았다가 한 번만 더 다시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다시 반대쪽도 한번 해보실게요. 네. 그리고 아, 이게 밴드를 밴드를 바꿔서. 메고 있는 발에 그렇죠. 무게 중심을 줘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무게 중심을 자기가 컨트롤하고 조절하는 네. 능력을 키우시는 건데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한번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한 번만 더 다시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이 운동은 실제로 운동 선수들도 많이 쓰고요. 무릎 수술한 환자들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집에서 꾸준히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네. 양쪽 번갈아 가면서 10번에서 15번 정도 버티시면 허벅지가 굉장히 힘든 걸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무릎 정렬을 유지하는 것을 한번 배워봤고요. 네.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다리는 앞뒤로 놔주시고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일어나 주십니다. 일어나줬다가 뒤꿈치를 들어보시는 거예요. 들어서.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요. 아, 다시 발 바꿔서 쭉 이렇게 해서 들어줄게요. 그렇죠. 체중을 실어놓고 다시 한번 쭉 뒤꿈치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실 때 바들바들 떨리시면은 네. 그만큼 힘이 많이 없다라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릎은 고관절과 발목 사이에 있기 때문에 네. 정렬을 유지해주고 발목이 강화돼야 무릎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을 보면 이 상태에서 이걸 발발발 떠세요 이렇게. 발발 떠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집에서 꼭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은데 저도 좀 떨리는데 제가 그렇죠. 계속 참고 있거든요. 안쪽으로 꺾이거나 떨리거나 둘 중에 다 나타나거나 네. 이런 식이 많이 나타나는데 한번 세 번만 더 네. 해보겠습니다. 무게 중심은 앞발에 두는 거죠. 그렇죠. 앞쪽에. 뒤쪽 하나, 하나, 둘, 셋. 셋. 그렇죠. 바짝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전하고는 좀 덜 드시는데 쭉 바짝 하나, 들어서. 앞쪽 다리. 앞쪽 다리. 그렇죠. 여기요? 앞쪽 다리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네. 뒤쪽 하나, 다리를 계속 들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둘, 셋. 다시 한번 앉았다가 두 번만 더. 다시 쭉 하나, 앞에를 둘, 네. 셋. 그렇죠. 그럼 힘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확 들어가네요. 그렇죠. 한 번만 더 쭉 하나, 둘, 셋. 그렇죠. 이렇게
밴드를 이용하고 발목까지 운동을 시켜주시면 네.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이라도 많이 통증이 감소하실 수가 있으니까 집에서 꼭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릎 주변. 네. 그렇죠. 관절염에 이게 통증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완화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무릎의 부드러워지면서. 안정성이 지켜지면 그만큼 힘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요. 아. 근육이 똑바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꺾인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운동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 잘 배워봤습니다.